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조사 종류 방법, 지난 강때 피해사실 확인 조사, 적종의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뭐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피해사실 확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적종의 조사는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습니다 해서 피해사실 확인 조사도 그렇게 살펴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적과 종료 시점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볼게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에서 제가 적과 착과수 조사는 일종의 본조사, 추가조사격이다. 기억나시죠? 결국 추가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해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 모든 피해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그러면 그 추가조사, 본조사, 즉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슨 조사인지 신경 안 쓰세요. 그냥 무슨 보험금인지 신경 안 쓰시고 우리 피해 발생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추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인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그럼 적과 종료 전에는 착과감소 보험금이니까 기본적으로 착과감소 보험금 평 마이너스 적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쵸? 뭐 최대 인정 감소 가실 수 있지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시되거나 우리가 1과목에서 구할 수 있고, 적과와 착과수 알아야죠. 그래서 적과와 착과수 조사는 착과감소 보험금을 위한 본조사격인 조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착조사까지가 적과 종료 이전 착과감소 보험금을 위한 조사이고, 그 다음부터는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조사가 되겠죠. 네. 우리 기초인문에서 꽤 자세히 살펴봤어요. 우리 기초인문 착과수 조사해서 뭐뭐 배웠었죠? 과수 과실의 공통적인 조사. 같은 착과수 조사지만 적종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 종합과수 중에서 포복자만 해당하는 수학전 착과수 조사가 있었어요. 여기 수학전은 살짝 괄호하고 다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였죠? 사고 여부랑 전혀 관계없이 계약한 농지 모두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종류였어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틀어서 사고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나왔고, 농업 수입보장에 가시면 농업 수입보장에서 과수 딱 한 품목 가능하죠. 네, 포도. 이 친구는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수확감소 보장. 물론 뭐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으로 분류는 되지만 과실 자체는 수확감소 보장. 근데 농업 수입 보장에 딱 한 품목 포도가 가능한데, 자, 이 포도 똑같이 수확전 착과수 조사 이루어져요. 의무조사고요.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수입 보장에서는 과중조사가 똑같이 의무조사로 이루어져요. 정리. 수확감소 보장의 포도는요, 착과수 조사만 의무조사고 수확전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는 의무조사가 아니에요. 사고 발생하면 조사해요. 그런데 농업 수입보장, 수입보장의 포도는 수확전 착과수 조사와 더불어 과중조사까지 의무조사예요. 이 세 개가 농작물 재해보험 통틀어서 사고 여부, 즉 대상지에 관계없이 실시되는 조사다. 지금 머릿속에 적착조사 나온 김에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우리 적착조사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고 여부 관계없이 언제 조사한대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즉 재 다 반영하고 계약자가 그걸 반영해서 적과 작업이라고 해서 일부러 과실을 따내는 것, 용어의 정의 다 암기하셨죠? 그걸 끝낸 시점에 이 과수원의 실제 착과수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해라. 근데 여기 뭐 특별하게 떫은 감은 하고 따로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에 해라 돼 있어요. 1차 생리적 낙과 그러면
다른 말로 자연낙과라 하는데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나무가 스스로 과실을 떨어뜨려요. 적정한 생산량을 스스로 유지하는 거예요. 2차까지 있죠. 근데 1차 끝나고 나서 조사해라. 오케이. 자, 적착조사는 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조사 방법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조사 이루어져요. 나무조사 적종은 품제 수별로 이루어지더라. 품제 수별로 일단 실제 결과 주수, 미, 고, 수학 분론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죠. 기수학은 아직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실제에서 미고수를 빼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의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네요. 네. 조사 대상 주수를 조사했더니 500주래요. 500주.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 표본주를 뽑아야죠. 기본적인 착과수 조사는요. 모든 착과수 조사는 다 표본 조사예요. 낙과수 조사 같은 경우는 낙과, 떨어진 과실을 세는 거는 적종은 전수조사 원칙, 안 되면 표본조사. 종합과수는 표본조사 원칙 반대예요. 안 되면 전수조사. 그런데 착과수 조사는 무조건 다 표본조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과수와는 한 100주, 200주, 큰 과수와는 막 몇천 주 있는데 착과수를 어떻게 다 전수조사를 해요? 불가능하죠. 표본조사구나.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해서 표본주를 선정하죠. 표본주 수를 산정하죠, 먼저.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품목별 표본주수 표에 의해서.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초에서 다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몇 주 산정해라. 최소한 적종, 포복자, 밤, 무화과, 호두는 같은 표를 쓰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12주를 산정하래요. 그럼 12주에 위치를 잡죠.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과수원 입구에만 나 여기 너무 머니까 여기에 12주 다 잡을게요. 입구에만. 평가사분이 이렇게 하시면 바로 민원 들어가겠죠. 다시 조사해야죠. 네.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을 잘 드러내도록 골고루 선정하라고 돼 있죠. 위치를 잡고 12주의 착과수를 말 그대로 세는 거예요. 계수기. 여러분 평가사 되시면 가장 먼저 준비하실 장비 중에 하나가 딸깍딸깍 하는 거 있죠. 계수기. 12주의 착과수를 셌더니 예를 들어서 뭐 1200개래요. 그럼 이 1200개의 이름이 뭐예요? 1200개의 이름. 표본주 착과수의 합계잖아요. 표본주 착과수의 합계. 근데 지금 나무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제수별로. 하나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라면 그냥 얘 자체 이름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 착과수 합계. 자, 근데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필요하잖아요. 주당. 이 결과값이 적과 후 착과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요? 12로 나눠야 주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당 100개.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12주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지금 표본주 착과수 합계, 품제수별 표본주 착과수 합계. 얘는요? 그럼 품제수별 표본주 합계, 표본주 합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이 밑에 보시면 막 이런 공식들, 이거 공식도 아니지만 좀 밑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막 여기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까 12주 표본주 조사했지? 품제수별 표본주의 합계 12주. 만약에 품제수가 2개예요. 예를 들어서 홍로 일반 재배 15년생, 홍로 일반 재배 20년생. 하나만 달아도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스가루 밀식 재배 뭐 10년생. 그럼 3개의 품제수가 있잖아요. 3개 각각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 합계를 아까 1200으로 나눴잖아요. 이건 단일 품제수 하나로 봤지만 각각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품제수별 주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주당 100개 나오잖아요. 주당 100개. 그러면
그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의 조사 대상 주수. 아까 단일로 봐서 500개였죠? 500주. 아, 여기는 5만 개 달려 있구나. 그러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 수가 나오는 거예요. 5만 개.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단일 품재수를 생각하시고 그게 많으면 품재수가 많으면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되면 이걸 세 번으로 하는구나. 세 개로 하는구나. 네. 품재수 표본주 합계분의 품재수 표본주 착과수 합계. 그러면 품재수별 주당 착과수가 나오고 그 품재수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그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의 착과수가 나오고 3개면 1, 2, 3이면 1, 2, 3을 각각 이렇게 계산해서 합산하면 그 과수원 단위의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겠죠. 지금은 적과 후에 조사하는 거니까 적과 후 착과수지만 그냥 착과수 조사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 어려워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봤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용어의 정의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조사 대상 주수 한번 볼까요?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에서 미, 고, 수, 기, 아직은 기수학이 없지만 용어의 정의니까 를 뺀 주수로 과실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 조사 대상 주수는요. 앞에 표본 조사 대상 나무 이게 생략된 거예요. 표본자가 생략된 거예요. 왜요? 지금 500주를 조사해야 되는데 500주가 너무 많잖아요. 500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잖아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500주 중 대상이 되는 나무를 뽑아서 표본주를 뽑아서 500주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이 뭐예요? 표본. 앞에 조사 대상 주수는 표본자가 생략된 거예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구나.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별표 7 공식만 쭉 모아놓은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밭작물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옥수수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밭작물이면 뭐죠? 조사 대상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뭐 제곱미터당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뭐 수확량 이렇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옥수수 한 품목에만 옥수수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옥수수로 기억이 나는데 한 품목에만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생략돼 있던 거를 그 품목에만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표본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표본 면적하고 표본 면적은 이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 중에서 일부를 구획해서 면적 구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표본 면적이고 이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안 써서 이래요. 과수도 조사 대상 면적 앞에 표본자가 생략돼 있다. 이거 용어의 정의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네. 자, 내용 한번 쭉 읽어볼게요. 품재수별 실, 미, 고, 수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 계산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어디 품목별 표본 주수 표에 따라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과수원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래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밑으로 보시면 적정 표본 주수는 품재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며 우리 이거 했었죠. 만약에 단일 품재수가 아니에요. 단일 품재수가 아니면 품재수 A, 품재수 B, 품재수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은 예로 뭐 홍로 일반 2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적정 표본 주수를 배정하라는 거예요. 비례배분. 왜 비례배분하냐고요?
나무 조사를 품제 수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얘 조사 대상 주수, 얘 표본주 수, 얘 표본주, 주당 착과수, 아까 한 거. 얘 그럼 전체 착과수, B의 조사 대상 주수, 품제 수별로 하니까, 실미고수 하니까. B의 표본주 수, 그럼 가서 B의 표본주당 착과수 곱하면 B의 착과수, C 마찬가지 이걸 합해야 과수원 단위가 나오잖아요. 과수원 단위 적과와 착과수. 그러니까 전체 표본 주수표를 비례 배분해야 돼요. 왜? 표본 주수표는요. 품제 수별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과수원 단위로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떤 과수원이 어떤 품종 재배 방식 수령으로 구성되어 있을 줄 알고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줄 알고 표를 그렇게 작성해요. 안 되죠. 전체 조사 대상의 주수가 몇 주일 때 전체 표본 주수를 몇 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수원 단위로. 그러니까 과수원 단위 것을 배분한다. 그게 이 표가 그 얘기예요. 전체 표본 주수를 비례 배분하는데 곱하기 비례 배분하는데 무엇대로 비례 배분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 배정하며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네. 자, 이 과수원은 품제 수가 몇 개예요? 지금 4개잖아요. 그쵸? 하나만 달라도 다른 거예요. 4개인데 각각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 미, 고, 수를 조사했어요. 그럼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잖아요. 합치면 농지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 농지 전체 조사 대상 주수 550일 때 표본주 몇 주 해라 봤더니 표에 보니까 12주 하라고 돼 있어요. 그 표에. 그럼 12주를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550분의 100, 550분의 200, 550분의 100, 550분의 150. 자, 그러면 결과값이 이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의 표본 주수. 그럼 가서 그 표본주의 착과수 세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그 표본주 착과수 하면 이 품제수의 착과수. 이해되시죠 이제?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결과값이 깨끗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올림의 의미. 자, 예를 들어 3.000001 이거 올리면 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몇 주가 돼요?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0만 보고 이거 그냥 3주? 올릴 게 없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다 올리는 거예요. 소수점 뒤에 뭐라도 있으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4주 됩니다. 실제로는 앱으로 하면 저절로 다 올려줘서 계산이 돼요. 자, 저 의미는 지금 산수 시간이 아니니까. 네. 자, 나무 조사를 품제수로 한다. 품제수에 비례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표본 주수를 배분한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적과와 착과수를 계산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1번에 2번의 적과와 착과수를 계산하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표본 주수를 배분했어요. A 품제수에 만약에 5주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게 표본주를 선정하고 지금 이 그림이 그거예요. 과수원에 어디 한 곳에 모여있지 말아라.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어디 있어요?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게 선정하고 그 나무에 가서 착과수를 셉니다. 그리고 리본을 부착하죠. 그리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 리본 부착한 나무를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정된 표본주의 착과수를 센다. 이게 적과후 착과수 조사예요. 뭐 공식이 여러 개 있지만 여러분, 네, 용어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용어의 정의 그런 거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지만, 네, 됐죠? 네. 적과와 착과수 조사는 뭐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적과 종료 이후의 조사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해설노트 잠깐 볼까요? 네. 적과와 착과수 조사. 왜 하죠? 중요한 거 그거예요. 왜 하죠?
그 의미. 적착이 나와야 기준 착가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한 100만 21번째 쓰잖아요. 적착, 평착 마이너스 적착 했더니 예를 들어 착가감소가 있네요. 일단 10,000개인데 7,000개래요. 실제. 그럼 착가감소 3,000개네요. 얘 인정, 불인정, 기준 착가수. 그쵸? 적착이 나와야 기준 착가수가 나오고, 기준 착가수가 나와야 가입금액, 이제 가입상량이 먼저 나오고, 가입금액, 보험료 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적착이 나와야 착가감소량이 나와서 착가감소 보험금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 기준 과실수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자, 적과 종료 이전에는 평착이 기준이에요. 근데 평균 착가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평착 마이너스 적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과 착가수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과 종료 이후에는, 즉 과실손해보험금 단계에서는 이 과수원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적과 착가수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7,000개면 이제부터 이 과수원은 7,000개가 있는 거예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거대 재해가 계속 와서 이 과수원의 모든 과실이 싹 다 손해봤어요. 근데 손해를 계산해 봤더니 7,500개래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7,000개가 실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7,500개가 생겨요? 적과 종료 이후에 기준이 되는 과실수이다. 저 의미. 네. 조사 방법은 뭐 봤으니까요. 이거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한다. 해서 합산한다. 오케이. 적과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주당 착과수. 자, 만약에 여러 품재수가 있다면 품재수별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주당 착과수에서 합산한다. 왜 과수원 단위로 한다고요? 왜? 보험금을 과수원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그쵸? 이거 다 과수원 단위로 하잖아요. 품재수별로 보험금 지급 안 해요. 왜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자, 이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래요. 그런데 품재수 A가 150주, 품재수 B가 200주, 합쳐서 350주. 350주일 때 전체 적정 표본 주수 표해보니까 10주 하래요. 10주를 비례 배분했어요. 뭐에 따라?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350분의 150, 350분의 200. 첫째 자리 무조건 올림, 소수점이야. 뭐 있으면 무조건 올림. 그럼 어떻게 돼요? 표에는 10주라고 돼 있는데 합산하니까 11주가 됐네요. 11주. 그쵸? 자, 얘를 논구먼 이론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품재수별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은 전체 조사 대상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왜?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5주, 6주 위치 잡고 가서 셌어요. 품재수, 표본주수 합계 5분의 표본주 착과수 합계 했더니 1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계산했을 때 품재수 A의 표본주 착과수 합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품재수 A 것만. 주당 100개래요. 아니 5주 했는데 주당 100개가 나왔어요. 결과값이. 5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품재수 B. 표본주 6주 위치 잡고 가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주수 합계분의 표본주 착과수 합계 했더니 결과값이 120개 나왔어요. 그럼 B는 분자에 뭐가 올라가요? 숫자. B 품재수, 표본주 착과수 다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720개 나왔겠죠. 720개. 그쵸? 맞죠? 네. 뭘 물어봐도 우리 쓸 수 있어야 돼요. 분모 분자에 뭐가 오는지. 주당값이 나왔어요. 그럼 100 곱하기 150. A 품재수의 착과수. 120 곱하기 200. B 품재수의 착과수. 합치면 과수원 단위의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착과수 조사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낙과 피해 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 적과 종료 이후 과실 손해보험금을 위한 조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기초인문에서 했잖아요.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를 구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수과실수를 구해서 그 감수과실수의 누적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죠. 과실수. 자, 감수과실수 종류가 뭐였죠? 기본적으로 착과, 낙과, 그다음에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 감수과실수는 아시죠? 피해과실수에서 손해로 만들어준 과실수. 네. 그리고 적종 같은 경우는 낙엽, 단감, 떫은감, 피해로 인한 감수과실수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농구먼 이론서 구성 한번 볼까요? 조사 방법 지금 한번 보세요. 낙과 피해 조사가 있어요. 낙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겠죠. 그쵸? 좀 밑으로 한참 내려갈게요. 전 이 구성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힘드세요. 한참 내려가면 밑에 아이고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그 다음 항목으로 나오는 게 착과 피해 조사예요. 착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 이해되세요? 낙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낙과 피해 조사. 그 다음 번호가 착과 피해 조사예요. 착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니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하고 낙엽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는 그게 항목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시 또 한참 위로 올라갈게요. 항목 구성이 낙과 피해 조사의 하위 내용. 여기 보세요. 낙과의 하위 항목으로. 이거 낙엽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거든요. 또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낙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나무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예요. 됐습니다. 파악하셨어요? 구성 자체가 3 낙과 피해 조사 아래 하위 내용으로 나무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와 낙엽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와 낙과 감수과실수를 위한 조사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제가 봤을 땐 이걸 쓰신 분이 재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냐면 이미 우리 아시잖아요. 나무하고 낙엽은 특정 7종 중에서 태화지집만 해당된다. 낙과는 태화지집의 우박 일소까지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 밑에 낙엽 감수과실수 우박 일소는 제외 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고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네, 알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 낙과 피해 조사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나무수 조사, 항목 가 있죠. 얘를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로 보는 거예요.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 그거부터 할게요. 네. 과수원 내, 그렇죠. 나무 조사는 기본이에요. 얘는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임과 동시에 여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은요. 무슨 조사든 기본이 되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조사든 기본이 되는 나무 조사. 품제수별, 실, 미, 고, 수. 여기 수학 완료 주수 두 문자로 하면 같은 수학 불능 주수랑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수학으로 할게요. 기수학 주수. 이거 뭐 우리 당연히 하잖아요. 실, 미, 고, 수, 기. 실, 미, 고, 수, 기. 저거 조사해서 뭐 하죠? 조금 전에 적착 조사했듯이 조사 대상 주수 산출하죠. 여러분 조사 대상 주수 왜 산출해요? 왜 산출해요? 지금 적과 종류 이후 조사 대상 주수 왜 산출해요? 뭐 왜 산출해요? 몇 주를 내가 조사하는지를 알아야 낙과수 전수 조사를 할 때도 500주면 500주의 낙과수만. 아니 미보상, 수학불능, 기수학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사할 필요가 없죠? 질문하는 거 다 답하시죠? 지금 제가 카메라 다 보입니다. 네. 아니 열매가 없대잖아요. 고사 어디 갔어 고사. 얘도 열매가 없대잖아요. 수학이 불가능하고 나무가 죽어서 열매가 없는데 왜 조사해요? 열매가 0개라니까요. 우리 0으로 생각하세요. 미보상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요. 왜 조사해요? 또 어디 갔어요? 기수학. 수학이 다 끝나버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조사 안 해요. 자, 700주짜리 과수원인데 저걸 다 뺐어요. 빼니까 200주를 빼버리게 돼요. 500주가 남았어요. 500주만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을 확실하게 하세요. 500주 만에 낙과수를 조사하고 500주 만에 착과수를 조사하고. 근데 그 방법이 전수조사, 그럼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하는 거고, 표본조사, 표본주 선정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계산 문제 푸실 때 갑자기 전수조사,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수만 조사한다. 이거랑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했는데 낙과수가 1000개래요. 전수조사값. 낙과수 1000개. 자, 주당 몇 개예요? 그럼 헷갈리시는 거예요. 주당. 이거 여러분 이거 종합과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주당. 아니 조사 대상 주수를 해봤더니 조사 대상 주수가 500개가 나왔어요. 500주, 주가 되겠죠. 500주. 제시가 안 돼도 여러분이 실미고수기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주당 몇 개예요? 나누기 500. 주당 20개구나. 주당 20개구나. 얘가 어디 쓰이냐고요? 나중에 종합과수 가시면 나무 한 주당, 죽은 나무 고사주수, 한 주당 착과수와 낙과수가 필요하거든요. 한 주당. 주당 낙과수 제시가 안 됐대요. 문제 못 푼대요.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실 줄 알고. 전수조사 값이 제시돼 있어도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의 낙과수든 착과수든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든 한 거구나. 이 의미를 확실히 깨우치고 하시면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나중에 종합과수 가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나무 조사를 그것 때문에 합니다. 어쨌든 조사 대상 주수.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 근데 하나 특이한 게 있네요. 특이한 거 뭘 조사하죠 지금? 일부 침수 주수를 조사하래요. 특이하죠? 얘는 적종에만 있어요. 봤더니 근본 침수로 인한 피해 주수 중 침수로 인한 고사 수확불능을 제외한 주수를 일부 침수 주수를 한대요. 이거 뭐하고 유사하죠? 유사한 거 우리 했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뭐 있었죠? 조수의 화재 일부 나무에 국한된 피해일 때 일부 피해 주수 있었잖아요. 일부 피해 주수 정의도 같았어요. 대상 재해로 인한 피해 주수 중 고사 수확불능을 제외한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사, 죽은 나무를 제외한대요. 그럼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고사 주수가 아닌 나무래요. 그럼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 수확불능이 아닌 나무래요.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수확이 가능한. 일부 피해 주수는 그래서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죽은 나무도 수확불능 나무도 아닌 피해는 입었지만 살아있고 수확도 가능한 나무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 살아있대요. 나무가 살아있대요. 열매도 있대요. 수확이 가능하대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다른 말로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실미고수기 일부 피해 주수 차감하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네. 똑같아요. 대상 재해가 조수의 화재가 아닌 침수 피해일 뿐이에요. 침수로 고사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침수로 수확불능이 아니래요. 그럼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침수 피해 입었지만 나무가 살아있고 열매가 있어서 수확도 가능한. 열매가 있대요. 열매가 있대요. 그럼 조사해야 되겠죠. 내가 조사해야 하는 나무.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보면 일부 침수 주수를 포함해라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 조사 값이 실제 결과 주수 100주, 미보상, 고사, 뭐 수확불능 없고 기수학. 근데 일부 침수 주수가 뭐 5주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조사해야 되는 나무예요. 오케이? 자 그럼 거꾸로. 그럼 침수 피해로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침수로 고사한 나무?
고사로 가는 거예요. 고사 주수. 그럼 침수로 수학불능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수학불능인 나무? 수학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제외한 나무가 일부 침수 주수예요.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일부 침수 주수, 일부 피해 주수와 유사하다. 적과 종류 이전에 살아있고 수확도 가능한 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 나무,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차감하면 안 된다. 그때도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고사한 나무는 고사 주수, 수학불능인 나무는 수학불능 주수. 그래서 뭐 조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고수일시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고수일시. 고사, 수학불능, 죽지 않고 열매도 있는 나무. 또 하나, 일부 침수 주수 주의하실 거. 주의하실 거. 우리 적종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나왔는데 유사한 거. 특정위험 5조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여기다 할게요.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나무를 고사 수학불능과 관계없이 어떻게 조사한다? 유, 매, 도, 절, 소, 침수로 나무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해라. 기억나시죠? 자, 이때 침수 피해 주수가 10주래요. 그러면 분자에 전부 올라가요? 분자 하니까 또 웬 분자? 하시면 안 되죠. 네, 실제 결과 주수 해야지. 나무 피해율 나오잖아요. 나무 피해율 나와서 최대 인정 피해율 돼서 최대 인정 감소과실수 구하잖아요. 그러면 침수 피해 주수가 10주래. 10주가 그대로 분자 피해 주수로 인정돼요? 아니죠. 곱하기 뭐 했어요? 곱하기 과실 침수율 했잖아요.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 건 나무 침수가 아니라 과실, 열매의 일부라도 침수되는 걸 의미해요. 침수율을 따져봤더니 즉 침수 착과수, 미침수 착과수 기억나시죠? 50%래요. 아, 그러면 피해 주수는 10주지만 5주만 피해로 인정하자. 침수 피해 주수 중에 과실 침수율만큼을 침수 주수로 했어요. 뭐 침수 주수와 피해 주수 구분. 자, 이때는 만약에 이게 다 없다고 쳐요. 유매, 도절, 소까지 없어요. 자, 얘만 있어요. 침수 주수 5주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평년 착과수 중에 착과량의 감소, 착과수의 감소를 유발했겠구나. 최대 인정 감소과실수 기억나시죠? 이만큼 착과량의 감소를 유발했겠구나. 자,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착과량 감소가 아니고, 그쵸? 감소과실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감소과실수 구해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상하는 거잖아요. 개수가 필요해요, 개수가. 그래서 바로 조사해요. 일부 침수 주수 몇 주. 그럼 그 중에 그 중에 과실 침수된 거, 침수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침수된 과실수 몇 개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할 텐데 일부 침수 주수 적과 종료 전에 침수 주수하고 다르다. 쓰임이 다르다 완전히. 착과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 침수 주수, 과실 침수율.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주수는 감수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막바로 수가 필요하다. 침수율 따위 우리 적용 안 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한 3년? 2년?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침수율 곱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제 막바로 수가 필요합니다. 헷갈리시면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이만큼 착과량의 감소, 그러니까 침수율. 요거는 바로 수가 필요해요. 감수 과실 수.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하래요. 나무 조사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하는 건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나무수 조사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조사한 나무 중에 피해 주수는 몇 주? 피해 주수는 종류. 피해 주수의 종류. 여기 있잖아요. 고사, 수학불능, 일부 침수 주수. 됐죠? 적과 종료 이후에 피해 주수는 3종류예요. 고사, 수학불능, 일부 침수 주수. 자, 그런데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과실이 꽝 난 나무. 얘는 과실이 이때잖아요. 여기 일부 침수되고 나머지 살려 이때잖아요. 그죠? 나누죠.
고사 주수하고 수학불능 주수가 한편. 얘는 과실이 없어요, 아예. 일부 침수 주수 하나. 자, 적과종류 이후에 피해 주수는 크게 하나, 둘, 세 개지만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피해 과실수도 두 개로 나뉘겠네요. 가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시험 직전까지. 일부 침수 주수에 의한 피해 과실수도 나무 피해 과실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피해 주수예요. 피해 주수. 피해 주수. 다만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어서 나눴을 뿐이에요. 둘 다 나무 피해 과실수. 뭐 피해 구성률 곱하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고사 수학불능. 나무가 과실이 하나도 없죠. 자, 제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우리 감수 과실수의 기본은 몇 개니? 너 지금 몇 개 있니? 그 중에 몇 % 피해받니? 이거잖아요. 그쵸? 몇 개니? 피해과실수. 몇 % 피해받니? 그러면 결과값이 감수과실수. 자, 고사 수학불능. 10주 있대요. 고사 10주, 수학불능 10주 있대요. 몇 개니 알아야 돼요. 몇 개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꽝인데, 하나도 없는데. 아, 멀쩡한 나무를 조사하면 되겠죠. 아무 피해 없이 멀쩡한 나무. 멀쩡한 나무 가서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를 조사해요. 무피해 나무 별거 아니에요. 자, 무피해 나무는 고사, 수학불능, 미보상 쭉쭉쭉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 해당되지 않는 빨짱한 나무 하나. 표본조 하나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했더니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가 100개 있대요. 그러면 몇 개니가 뭐가 나와요? 20 곱하기 100이 나오니까 2000개가 있구나. 됐죠? 2000개. 자, 그 중에 몇 % 피해받니? 나무는 무조건 1.0. 피해과실수 2000개. 피해 구성률 곱한 감수과실수 2000개. 이해되시죠? 네. 뭐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그쵸? 잠시 후에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사 수학불능으로 인한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 우리 지금 했어요. 항상 우리는 조사 방법에서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지금 공식 나왔잖아요. 몇 개니, 몇 %니? 고사 수학불능. 왜 일부 침수랑 나누지? 얘는 과실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 멀쩡한 나무를 가서 그러면 얘네들이 멀쩡한 나무였으면 몇 개가 있을까 조사해야 되겠지? 나오잖아요. 공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 자, 일부 침수 주수 이거 하기 전에 무피해 나무 주당 뭐 쭉 볼게요. 품재수별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자, 그런데 무피해 나무로 선정한 나무에 가서 봤더니 착과수가 80개 있대요.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80개. 근데 그 밑에 이번 제로 낙과수가 20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로 해야 돼요? 여기 뭐래요? 근본재해로 인해 선정한 나무에서 그 나무 밑에 근본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럼 주당 착과수 100개로. 됐죠? 네. 저런 치사 문제 안 나오겠죠. 다만 이 주당 착과수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봤더니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 바로 이전의 착과수 조사가 적착조사라면 적과 착과수 조사. 이전에 어떤 착과 피해 조사로 인해서 몇 개니를 위해서 착과수 조사했다면 그 착과수 조사. 이전 착과수 조사와 금차 조사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이전 값을 써도 된대요. 대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조건이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가 100개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무에는 80개가 착과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20개가 떨어져 있어요. 100개구나. 세 번째 케이스. 조사 안 했대요. 이전 착과수 조사값과 같대요. 봤더니 적과 착과수 주당 100개. 세 가지 케이스로 제시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의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 나무에 이제 열매가 있어요. 얘도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예요. 오케이.
일부 침수 주수 계산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5주 나왔어요. 가서 뭐 조사한대요? 일부 침수 주수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 선정해서 한 주당 침수 착과수. 아까 그냥 착과수였죠. 한 주당 침수 착과수를 계산하래요. 뭐 이건 계산도 아니죠. 그냥 세는 거죠. 한 주당 평균적으로 몇 개가 침수됐나 봤더니 30개래요. 자, 몇 개니? 150개. 나무 피해는 1.0이지 100% 피해로 보지? 감수가 실수. 피해가 실수? 여기까지 하면 감수가 실수. 됐죠? 자, 나무 피해 감수가 실수 유형 2가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무 피해 감수가 실수는 그러면 항상 100% 피해형 1.0이니까 피해가 실수 이퀄 감수가 실수겠네요. 항상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초인문에서 잠깐 맛보기만 했었는데 이런 경우죠. 자, 1차 사고가 났는데 착과 피해가 있었어요. 뭐 우박 맞았다 쳐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 20%가 나왔어요. 착과 피해죠. 피해 있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피해 있고 아직 매달려 있어요. 20% 피해 있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매달려 있어요. 자, 이 과실에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매달려 있다가 사고를 또 얻어 맞은 거예요. 매달려 있다가 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착과 피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사고가 두 번째 피해를 맞고 과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낙과 피해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사고가 지금 매달려 있는 이 과실이 매달려 있는 나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사나 수확불능 즉 나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낙엽까지 있을 수도 있죠. 자, 기본적인 3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20% 피해를 입고 매달려 있는데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가서 착과 피해 조사를 했더니 착피가 뭐 예를 들어 50%가 조사됐어요. 50% 다 인정해야 돼요. 열매를 봤더니 20% 이전 사고에서 조사됐고 이번에 조사했더니 50%가 나왔어요. 이번에 조사했더니. 그럼 50%를 다 인정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니죠. 왜? 이전 사고에서 조사한 20% 빼줘야죠. 20%는 이전 사고에서 감수가 실수로 계산해줬을 거 아니에요. 인정해줬잖아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얘 겹친 부분 안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전 사고에서도 보상, 지금도 보상, 중복 보상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똑같이 얘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사고에서 재해 얻어맞고 떨어졌어요. 가서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봤더니 뭐 70%래요. 자, 70%를 다 인정해줘야 될까요? 조사했더니 70%래요. 다 인정해줘야 될까요? 하얀색 부분은 이전에 보상 나갔잖아요. 빼줘야죠. 빼줘야죠. 중복 보상 되잖아요. 자, 또는 두 번째 사고 유형이 나무 피해였어요. 이 나무가 매달려있던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는 항상 1.0이지 뭐. 나무 피해 구성률도 아니죠. 이건 1.0이지 뭐. 1.0 그대로 해줘야 돼요. 20% 이전에 조사 나갔잖아요. 빼줘야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빼주는 값을 우리는 맥스 A라고 해요.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 한번 정리를 싹 할 거예요. 착과 피해를 입고 매달려 있다가 두 번째 사고를 당했다? 중복 보상을 왜 재해마다 해주잖아요. 우리 재해마다. 이 재해에서 해줬잖아요. 제가 기초인문에서 재해마다, 마다의 의미가 각각의 재해별로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 한 달에 한꺼번에 조사할 게 이것도 안 되고 각각의 재해별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 이 재해 건은 뒤에서 차감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가 항상 1.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 만약에 착과 피해 30% 있고 매달려 있다가 그 나무가 죽었대요. 그럼 3 빼줘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부 침수로 인한 피해 과실수.
여기가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고사 수학 불능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적과 착과수 조사와 이론서 구성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를 봤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 감수 과실수 두 종류라는 거. 여러분, 적종은 뭐 어느 측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지만 다른 과수들은요, 착과, 낙과, 나무는 고사 피해만 인정해줘요. 근데 적종은 뭐 인정해줘요? 낙엽 인정해주죠. 고사뿐만이 아니라 수학불능주수도 피해로 인정해주죠. 근데 지금 또 모두 인정해주죠. 일부 침수주수도 인정해주잖아요. 적과 종료전에 일부 피해주수도 인정해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적종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종합과수가 불리한 걸 수도 있죠. 수학불능이면 그쪽도 수학이 불가능한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정 안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타 보장 방식에 비해서 적종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얘기 왜 드려요? 나무 피해 일부 침수 주수, 네, 일부 침수 주의하실 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적과 착과수 조사든 무슨 착과수 조사든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여러 개 놔도 떨 거 없다. 우리는 각각의 품제수, 주당 착과,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주당 착과수.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합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낙과 감수 과실수, 낙엽 감수 과실수 쭉쭉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